안녕하세요. 고영희 선생님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하고 동영상으로 좀 만나게 됐어요. 오늘은 5장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수업을 한 지가 기하 벡터 수업을 한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끝나고 나서 수투 관련 때문에 수투 수투가 좀 많이 나갔었고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서 어느 정도 수투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이제 5장부터 다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는 거 기억은 나니? 벡터는 뭐였죠? 시점이 존재했고요, 종점이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벡터였어요 라고 우리는 얘기했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그렇게 지금까지는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다라면, 이제는 그 녀석을 좌표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오늘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좀 시작을 하게 되면, 벡터라는 건 이랬잖아요. 어떤 시점이 존재했고요. 내가 그 시점에 서서 어느 점, 끝나는 점, 우리가 종점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그냥 이 점에 서서 이 점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때도 이 사이에 있는 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시점하고요, 이 종점하고요. 이해할 수 있겠니? 요것만 우리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벡터에서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 시점이 이렇게 되고요, 종점이 이렇게 되는데, 되겠죠? 이 길이가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크기가 같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같은 벡터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업까지 뭘 했었냐면 저 시점을 하나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AB 벡터가 있었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되겠니?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다가 시점을 둔 거예요. 뭐라고?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본 거냐면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럼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넘어가주면 AB 벡터 더하기 OA 벡터가 OB 벡터가 되는 거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OB 벡터고요. OA 벡터는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의 합을 생각을 하게 되면 O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면 그 점 종점이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시점인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OB 벡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좌표에다가 이 녀석을 표현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표축이 이렇게 존재했을 텐데 나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X축의 크기가 1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이 원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축과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를 이 원벡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별다른 말이 없는 한 그 시점은 모두 다 그 시점을 어디로? 원점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Y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고요, 길이가 1인 벡터를 이2 벡터라고 표현을 해요. 이원 벡터와 이2 벡터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그냥 단위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나름 여기에 어떤 점이 하나 있었대요. 뭐 A라는 점 3,1이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OA 벡터를 O에서 A 방향으로 가는 요런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A 벡터를 그냥 OA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OA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얘를 그냥 우리가 A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할 텐데 그 A 벡터가 3,2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 좌표가 성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벡터의 성분은 이렇게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점이 전부 다 원점이 될 거니까 시점이 전부 다 이렇게 원점이 될 거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하는 순간 모든 점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벡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된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A 벡터의 크기는 이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 루트 1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되겠어? 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미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점, 직선, 원 이런 거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 앞에서 쌍곡선, 타원, 포함점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벡터라는 것으로 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벡터의 크기래요. 성분의 길이였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우리는 그 녀석을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 빼기 0 제곱 더하기 2 빼기 0 제곱 이렇게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녀석들 전부 다 시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녀석의 좌표가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그 녀석의 종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우리가 어떤 벡터를 배운 다음에 A 벡터 하고요. 여기서 A 벡터는 3,2라고 줄 거고요. 또 하나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대요. 1,2 이런 식으로. 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벡터를 더하고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A 벡터하고요. B 벡터를 더하게 되면 더하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3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2가 돼서 얼마가 될 거냐면 4,4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타당한 게 왜 그런 거냐면 B 벡터가 1,2로 가고 있대요. 1,2로 가고 있으면 요 녀석으로 가고 있는 요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B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나를 우리가 요게 지금 1,2니까 요렇게 보내주게 되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벡터의 합이라는 건 뭐였죠? 요 벡터나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녀석이 그대로 평행이동한 것도 같은 벡터였잖아요. 그럼 벡터의 합이라는 건 뭐였죠? 꼬리에 꼬리를 걸고 움직이는 그런 벡터였잖아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 1, 2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1, 2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녀석의 좌표는 어디가 되겠어? 4가 될 거고요. Y좌표가 2였으니까 두 칸만큼 올라가게 되면 Y좌표가 4가 될 거니까 그 종점이 4,4가 될 거란 얘기야.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는 순간 그 두 벡터의 합이라는 거는 성분의 합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 한번 해보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3에서 1을 빼는 거고요. 2에서 1을 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벡터가 되는 거예요? 2,0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이 되겠니? 자, 그러니 생각해보면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C 벡터가 됐대요. 근데 그 C 벡터가 2,0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벡터는 뭐냐면 B 벡터 더하기 C 벡터잖아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A 벡터는 B 벡터에다가 C 벡터를 더한 거래요. 그럼 B 벡터는 이렇게 움직인 거고요. C 벡터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겠죠? 이 되겠어?
1,2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3,2로 가고 있으니까 이 벡터는 그냥 어떻게 움직인 거야? 두 칸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벡터를 띄워와주면 요 벡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2,0으로 표현되더라는 거지. 너무나 타당하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녀석의 종점을 C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좌표값으로 하는 녀석으로 우리가 벡터를 생각하는 순간 그 벡터의 합과 벡터의 차라는 게 좌표의 합과 좌표의 차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쉬운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표현만 좀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또 했었냐면 나름 어떤 벡터의 실수배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두 배의 A 벡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벡터가 지금 어떤 벡터였냐면 요 벡터였거든요. 그럼 두 배라는 건 실수배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그대로 두 배가 되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나름 이 녀석하고요 어떻게 되는 거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죠. 왜? 두 배가 된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닮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이해되겠죠? A의 종점이 3,2였단 말이야. 그럼 요 좌표가 3이죠. 두 배의 요 좌표는 6이 될 거예요. 그렇지? 이 녀석의 y좌표가 2였으니까 두 배의 이 녀석의 y좌표는 4겠죠.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6,4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니 두 배의 A 벡터의 종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2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가 됐다고요? 6,4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벡터의 합, 벡터의 차, 벡터의 실수배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려가면서 그런 것을 찾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좌표로 놓을 거니까 그런 녀석들의 합과 차와 실수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그 내용이 너희들 정석 교재의 91페이지와 9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거기 있는 보기 문제들 잠깐만 동영상을 끄시고요. 한번 너희들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 동영상을 계속 좀 보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기본 벡터, 이원 벡터는요 1,0으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 두 벡터는요 0,1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본 벡터를 한다고 했잖아요. X축 방향으로 가는 기본 벡터, 이원 벡터,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벡터, 기본 벡터, 이 두 벡터 되겠죠? 근데 0벡터는 뭐예요? 0벡터는 그냥 0,0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다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세요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A 벡터가 3배의 이온 벡터 마이너스 4배의 E2 벡터예요. 그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움직인 거니?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텐데 3배의 이온 벡터래요. 그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움직인 거고요. 마이너스 4 E2 벡터래요. 마이너스니까 이거 내려가겠죠. 올라가는 게 E2 벡터의 기본 벡터였잖아요. 이렇게 4칸 내려온 거죠. 이 점인 거예요. 어디겠어요?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온 벡터의 앞에 붙어있는 개수, E2 벡터의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결과적으로 A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러니 B 벡터는, 자, 두 번째 문제. B 벡터는 어떻게 된대요? 4 E2 벡터 4 E2 벡터 더하기 3배의 이원 벡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녀석의 성분은 뭐겠니? 3,4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원 벡터 3 E2 벡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원 벡터가 X좌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E2 벡터가 Y좌표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3,4 이렇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성분을 가지고
단위 벡터로 한번 나타내봐 주세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 번을 보시면 A 벡터가 마이너스 3,5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3배의 E1 벡터 더하기 5배의 E2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B 벡터는 7,0이래요. B 벡터는 7,0이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7배 E1 벡터 더하기 0 곱하기 E2 벡터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보기 4번. 자, A가 3,1이고요. B가 0,4예요. 자, 그랬을 때 A, B 벡터예요. 자, A, B 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는 겁니까? 5에서 B로 가는 5B 벡터에서 5에서 A로 가는 5A 벡터를 뺀 거죠. 그런데 5B 벡터는 이 좌편으로 표현될 거니까 0,4예요. 이게 되겠죠? 5A 벡터는 이 좌표로 표현되는 거니까 3,1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래요? 빼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4 빼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4에서 1 빼니까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3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보기 5번은 자,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저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X축, Y축에서 마이너스 3,1 요 정도 들어가 있는 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요 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점 제곱하니까 3이고 1은 제곱하니까 1이겠죠. 얼마가 되는 거니? 2.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지? 괜찮지?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B 벡터가 얼마냐면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콤마, 사인 30도.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근데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아, 근데 크기를 구해야겠죠?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에 30도 더하기 사인 제곱에 30도 한 다음에 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겠어요? 1이죠, 뭐. 이해되겠죠? 각이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1이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기 6번을 보시면 자, A 벡터가 2,1이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2,-1이고요. 그 다음에 C 벡터는 3,5일 때 뭘 나타내래요? 마이너스 A 벡터. 뭐겠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지. 3B 벡터.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3, 6.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겠죠? 자,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A 벡터 더하기 2B 벡터는 A 벡터가 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B 벡터의 2배가 3,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더하면 6,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될 거란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자, 4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마이너스 벡터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죠. 4A 벡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8,4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B 벡터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2가 되는 거겠죠. 더하기 마이너스 C 벡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더하니까 얼마니? 4가 되고요. 3을 또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 1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면 6이고 5를 빼니까 얘는 1,1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본적인 사실들이니까 꼭 다시 한번 너희들도 연습을 좀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줄 거예요. 이 되겠죠? 기본 문제 먼저 좀 풀고요. 그 밑에 있는 유제들은 일단 너희들한테 숙제로 좀 내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녹화 강의라서 선생님 혼자 푼 걸 너희들이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얘들아.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정말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하고 문제 풀고 너희는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공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동영상이 좀 빠른 것 같으면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리플레이 좀 들으시고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 해설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수업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과제 좀 충실히 하시고요. 부탁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5-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그럼 기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들은 일단 먼저 다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유제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과제로 할 거예요. 그런 후에 다음번 강의에서 그 유제 문제들도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원점 O에 대해서 OA 벡터가 1번이에요. 자, OA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대요? 이 원 벡터 마이너스 2배의 이 2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OB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4배의 이 원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이 2 벡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OA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O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 2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구해달라는 게 3배의 OA 벡터. 자, 1번은요, 3배의 OA 벡터, 마이너스 2배의 OB 벡터. 이걸 구해달래요. 어렵지 않죠? 3배의 OA 벡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3,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OB 벡터니까요.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냥 성분끼리 우리는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OA 벡터. 자, 마이너스 OA 벡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는 뭐예요? 마이너스 1,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OB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개를 더할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2배의 BA 벡터. 자, 2배의 BA 벡터래요. 자, 그런데 얘는 2배의 BA 벡터가 뭐예요? OA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 2배의 OA 벡터에서 O 벡터를 뺀 거예요. 1에서 마이너스를 뺄 거니까 5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10,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에 1번. A 벡터가 1,1합니다. A 벡터가 1,1, B 벡터는 마이너스 2,1일 때, B 벡터는 마이너스 2,1일 때, C 벡터 얼마래요? 마이너스 1,5인데요. 그 녀석을 X배의 A 벡터 더하기 Y배의 B 벡터의 꼴로 나타내주세요가 지금 문제인 거죠. 자, 마이너스 1,5라는 녀석이 X배의 A 벡터 더하기 Y배의 B 벡터 이렇게 된 거래요. 이 되겠니? 자, 뭐 어떻게 하는 얘기겠어요? X-2Y가 X-2Y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1일 거고요. X 더하기 Y가 얼마겠어요? 5겠죠. 연립배분 풀는 얘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아래식 위식 빼면 3Y가 되는 거잖아요. 3Y가 6이니까 Y가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고요. Y가 2니까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C 벡터는요 3배의 A 벡터 더하기 2배의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A 벡터가 1,1이에요.
자, A 벡터가 1,2고요. B 벡터는 x,1로 표현된대요. B 벡터는 x,1로 표현하고 있을 때 A 더하기 2B 벡터 하고요.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평행할 때 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두 벡터가 평행하면 어떤 경우였죠? 실수배였죠. 무슨 이해되니?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이런 벡터나 이런 벡터는 평행한 거잖아요. 그 요 녀석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 벡터를 평행이동시키게 되면 요렇게 되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벡터는 이 벡터의 실수배.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어요. 평행이라는 의미를. 이게 되겠어?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니 A 더하기 2B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B 할 거니까 2X죠. 컴마. 이거에다가 이거 2B 하면 2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4죠. 그런 벡터와 2A 벡터 2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니까 3. 이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되겠어? 자, 그러니 이 녀석의 실수배가 이 녀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 더하기 2x 4에다가 실수배를 한 게 2 마이너스 x,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인 거죠? t가 얼마니? 4분의 3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4분의 3 더하기 6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8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 더하기 6x가 8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는 경우죠? 자,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x 넘어오니까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니까 그때 x가 얼마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잠깐만 보시면 요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치? 평행이다. 근데 봐봐라. 이게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점이 어디에? 원점이에요. 얘도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평행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좌표평면에서 이런 좌표평면에서 얘가 어떤 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얘도 어떤 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행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기울기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되겠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울기라는 거 이것뿐이 이거예요. 그냥 왜? 원점하고의 기울기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더하기 2x분의 4 하고요 2 마이너스 x분의 3이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3 더하기 6x가 8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우리는 10x가 얼마다? 5. 그래서 x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벡터를 이렇게 좌표의 성분으로 표현하는 순간 얘들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점이 되는 거예요. 벡터의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니? 벡터는 점이다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벡터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동안은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다 어떻게 존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시점이 전부 다 원점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그 끝에 있는 종점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꾸만 좀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이 좀 유연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2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네 점이 있대요. 원점. 그 다음에 A 1,3. 그 다음에 B 4,2. 그 다음에 C 2,5.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대요. 이때 OC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나타내주세요가 지금 문제인 거죠. 자, 무슨 말이에요? OC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나타내어 주세요. 그러니까 의미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M배 OA 벡터, M배 OB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OC 벡터는 뭐예요? 2,5죠.
자, m배의 5의 벡터는 뭐예요? m 더하기 3m. 미안, 얘들아. n, 3m 더하기 m배의 5의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n, 2n.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 m 더하기 4n이 m 더하기 4n이 1 거고요. 3n 더하기 2n이 5.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연립방정을 풀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이 녀석에다가 2배 하게 되면은 6m 더하기 4n이 10이잖아요. 6m 더하기 4n이 얼마가 돼? 1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5n이 8이죠. 5m이 8이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5분의 8 이렇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배 해보게 되면 3m이 되는 거고요. 10n이 되는 거고요. 3m이 6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은 10n이 1이죠.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50벡터는 5분의 8 5의 벡터 더하기 10분의 1 5의 벡터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뭐냐면 A, B하고 직선 OC하고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그때 OP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나타내주세요. 요 가지 문제인 거죠. OP 벡터를. 자, 뭐예요? A, B하고요. 자, 지금 어딘가에 A가 존재한 거고요. 어딘가에 지금 B가 존재한 거예요. 이 되겠죠? 굳이 좌표에다가 굳이 똑같은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이 여기 존재한 거죠. 그 다음에 P라는 게 여기 C라는 게 여기 존재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직선 A, B하고요. 되겠지? 그 다음에 직선 OC하고요. 그 교점을 P라고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지금 OC 벡터를 이렇게 구했거든요. 자, 이런 사연에 의해서 m이 5분의 8이고 n은 10분의 2였어요. 자, 그러니 이런 사연에 의해서 OC 벡터가 5분의 8 5의 벡터 더하기 10분의 1 5의 벡터.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얘를 10분의 16 5의 벡터 더하기 10분의 얼마? 1 5의 벡터.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보고 싶으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10분의 되겠죠. 16배의 5의 벡터 더하기 5의 벡터 이렇게 되는데 얘도 마음에 안 들어요. 16 더하기 얼마가 돼요? 17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17을 갖다 쓸 거고요. 그러면 10분의 17 이렇게 될 거예요. 자, 50 벡터는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였죠? 이게 네분점의 의미가 되는 거였다고요. 네분점의 의미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OC 벡터는 이 5에서 C로 간 이 벡터는 5A 벡터하고요. 5A 벡터하고요. 5B 벡터에 요 의미가 뭐냐면 B 벡터에서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 16대 1 네분점의 의미거든요. 네분점. B에서 A 방향으로 갈 때 16대 1 네분점. 이게 되겠니? 이렇게 표현되는 거란 말이야. 요게 좀 어색하시면 앞에 우리 4장에서 했던 위치 벡터를 다시 한번 좀 공부 좀 하고 오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계속 4장 연습 문제를 풀어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 사실은. 거기까지가 너희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지만 그게 돼 있어야지만 계속 넘어가면서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해되니 요거? 요게 지금 5배 벡터와 5의 벡터의 네분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 여기 네분점 위치가 되는 거예요. B에서 A 방향 16대 1 네분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B에서 A 방향 16대 1 네분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녀석에 그런데 어떻게 곱해주고 있는 거냐면 10분의 17 곱해주고 있잖아요. 이해되겠어? 요 벡터는 어느 벡터를 나타내는 거냐면 요 벡터를 나타내는 거예요. OP 벡터. 요게 OP 벡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 OP 벡터가 OC 벡터의 10분의 17이래요. 이해되겠어? OC 벡터가 이 OP 벡터의 10분의 17.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10이
10이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니? 17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7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길이가 17이고 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죠? OP 벡터를 나타내려면서요. OP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OP 벡터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17분의 16 OA 벡터 더하기 17분의 1 OB 벡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C 벡터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 되겠어? 다시 해볼까? 이해 안 되지? 자, 다시 보세요. 자, 요 문제는 괜찮잖아. 요 문제는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쵸? 이 문제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분점, 외분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10분의 16배의 OA 벡터 더하기 1 곱하기 OB 벡터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16하고 이 더해진 게 여기 와야 되거든요. 10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17로 바꿀 거예요. 원래 분모의 10, 분자의 10 이렇게 두면 원래 시험 똑같잖아. 그럼 얘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B가 있었고요. 여기에 O가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에 C가 있었대요. 자, 그랬을 때 이 말의 의미가 OC 벡터는 O에서 C로 간 이 벡터는 이 벡터의 10분의 17배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분점 벡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내분점이 B점에서 A점 향해 갈 때 16대 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B점에서 A점 향해 갈 때 16대 1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거기 어딘가에 P라는 점이 존재한 거예요. 그 OP 벡터라는 녀석에 10분의 17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길이가 10이라면 이 길이가 17이에요. 이렇게 된 거라고. 1.7배니까. 이 되겠어? 자, 그럼 OP 벡터는 어떤 게 OP 벡터가 되는 거냐면 요게 OP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되지? 자,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겁니다. 자, 내적이라는 거는요, 계속 문제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꼭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뭐냐면, 표현하기는 A 벡터 하고요, B 벡터 여기다 이렇게 점을 좀 찍어요. 절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큰 점을 찍게 돼 있어. 이게 지금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뜻인데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스르륵 찍찍찍찍 A 벡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르르르르르르르 자,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의미는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예요. 자, 주의하실 거. 시점을 동일한 점으로 만드는 두 벡터에서 이 되겠죠? 내적은 항상 시점이 동일하셔야 돼. 이 되겠어? 시점이 다르면 안 돼요.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요 벡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되겠지? 자, 그러면 정의는 뭐냐면 얘 곱하기 2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라고. 그게 내적인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에서 되겠죠? 요 벡터에서 그냥 수선을 떨어뜨린 거야. 이 되겠어요? 수선을 딱 내렸을 때 나온 점이 하나 존재하겠죠? 시점부터 그 거리 곱하기 요 벡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선생님 왜요? 여기서 수선 내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 종점에서 요 B 벡터에다 수선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정의예요. 내적의 정의예요. 이 되겠니? 근데 이 녀석을 조금
그래도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다시 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내 적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시점이 동일한 거야. 주의할 거 시점이 동일해요. 시점이 동일한 벡터가 존재했을 때 시점이 동일한 A 벡터라는 녀석하고요. B 벡터라는 녀석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수선을 땅 떨어뜨려 가지고 이 길이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요 길이를 곱한다고요. 되겠지? 되겠어요? 자,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A 벡터의 크기예요. 되겠니?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요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여기에 되는 거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끼고 돌아가는 변은 코사인 곱하는 거잖아. 요 벡터의 크기가 뭐니? B벡터. B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림으로 보시면 그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가 있었을 때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가 있었을 때 꼭이다. 시점이 동일한 두 벡터가 있었을 때 하나의 한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에다가 그냥 수선을 내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쓰는 거냐면 사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수선을 딱 내렸는데 그러면 그 거리 곱하기 그 거리 이게 내적의 정의예요. 이게 되겠어? 이게 내적의 정의라고 그림상에서.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매번 그림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는 뭐니? A 벡터의 거리, 크기. 이게 되겠죠? 이 거리는 뭐니? 요거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냐 안 되겠니? 이해 되겠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쓸 거라는 거는 외워야 되겠죠?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풀 거니까. 이해 되겠지? 저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면서 할 얘기 좀 있겠지만 이 녀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요. 각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왜? 세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될 거냐면 이 세타라는 각은요. 우리가 이 세타라는 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에서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자, 벡터가 이렇게 스르륵 가고요. 또 다른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벡터가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게 이 각일 수도 있고요. 이 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은 쪽의 각만 생각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타가 지금 이런 범위가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0부터 180도까지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갖는 거죠. 이 되니 안 되니? 자, 그러니 이 녀석은 각에 대한 문제로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대나 최소값을 구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내적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이 조금 편할 거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 벡터의 내적은 그림상에 생각을 하게 되면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거리 곱하기 그 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문제도 반대 풀릴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그래도 문자로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 뭐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세타라는 것보다 두 벡터의 끼인 각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되겠니? 그런데 그 각의 크기는 0도에서부터 180도까지만 생각할 거란 얘기야. 그걸 넘어가는 각은 반대로 생각하겠죠. 더 작아진 각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 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내적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크게 너희들 97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시면 A 벡터, B 벡터, A가 0벡터면 그 0이 0이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 벡터 곱하기 A 벡터는 자, A 벡터 하고요. A 벡터를 내적을 한 거래요. 그건 뭐 무슨 말이에요? A 벡터는 A 벡터고요. A 벡터도 그냥 A 벡터니까 내리면 그냥 수선 내려봐도 같은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텐데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은 얼마니? 1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 거란 얘기야. 이해 되겠지?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를 보시면 보기 1번. 자, 거기 보시면 보기 1번이에요. 자, A 벡터의 크기가 5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는 4래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루는 가격 크기가 30도, 90도, 135도일 때.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가 30도 하고요. 그 다음에 90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5도일 때. 각각의 내적의 값을 구해주세요. 허지 문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상태에서면은 5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코사인 30도예요. 코사인 30도. 자, 그러니 너희들 기본적으로 코사인 30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할 수 있죠. 자, 얼마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90도.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13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사인 30도가 얼마냐? 자, 다 알죠?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봐요. 자, 코사인 30도는 30도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2분의 루트 3. 이 녀석이 2분의 루트 3.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0이고요.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시면,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 삼각형 OAB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수선. 여기 1, 여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뭘 구하시가 문제냐면요. OA 벡터 곱하기 OB 벡터.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점을 구해주시는 문제야. OA 벡터는 얘고요. OB 벡터는 얘잖아요. 그 녀석이 내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에서 여기다 그냥 수선을 내릴 거예요. 이 되겠니? 자, 그러니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 되겠어? 얼마예요? 2. 이렇게 풀란 얘기야. 알겠니? 이 녀석을 OA 벡터 크기 얼마야? 2고요. OB 벡터 크기 얼마는 2고요. 끼인 각이 얼마는 60도니까 코사인 60도예요. OA하고 OB는 시점이 동일하니까 끼인 각 60도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60도예요. 이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요. 이 되겠어? 안 되겠어? 이 되겠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OA 곱하기 OH야. OA 벡터 곱하기 OA 벡터와 OH의 내점. 자, OA 벡터는 얘고요. OH 벡터는 요거죠. 이 되겠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수선을 땅 하고 내리면 이 되겠죠.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됐니 안 됐니? 그런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이 녀석의 제곱이죠. 이게 얼마였어요? 루트 3의 제곱 3.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어? 오,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OA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 OA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4 이렇게 될 거고요. OH 벡터와 AB 벡터. OH 벡터와 OH 벡터와 AB 벡터. 자, OH 벡터는 이 벡터고요. AB 벡터는 이 벡터예요. 시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 요게 OH 벡터니까 요게 OH 벡터니까 시점 여기 동일하게 맞추잔 말이에요. 이 되겠어? 그럼 이 두 관계는 몇 도예요? 90도죠? 코사인 90도 얼마? 0이죠? 수직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야, 내적 값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되겠지? 자, 그래서 걔는 0이 됩니다. 이 되겠죠? OA 벡터하고 AB 벡터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OA 벡터하고 AB 벡터. AB 벡터는 요거고요. OA 벡터는 요거예요. 요거.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끼인각이 몇 도가 되는 거니? 120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O의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2가 되는데 그때 B인가가 얼마니? 코사인 몇 도? 120도. 이렇게 들어가 된다는 거죠. 되겠니 안 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120도는 하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특수각처럼 외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2분의 2가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 되겠니?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 AB 벡터하고요, 요 AB 벡터하고요, OA 벡터가 결과 요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상에서는 수선을 내린다면서 그래요. 얘도 수선을 내릴 거예요. 이거 수선을 내릴 거예요. 그 이게 얼마가 돼요? 1이죠. 왜? 이거 합동이니까 1이겠죠. 이거 곱하기 2인 거예요. 1 곱하기. 근데 코사인이 중각으로 가는 순간 부호가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OB 벡터하고 BH 벡터. 자, OB 벡터 하고요. BH 벡터가 내적이에요. OB 벡터는 뭐예요? 아, 요거죠, 요거. 여기 OB 벡터고요. B에서 H라는 벡터는 뭐예요? 요거죠. 시점이 다른 거라고. 이게 되겠니, 안 되겠니? OB 벡터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녀석. OB 벡터 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요. BH 벡터 크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인가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20도.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삼각형 ABC 꼭지점 A에서 변 BC의 그 수선 AH의 길이가 5래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서 수선 이렇게 내렸죠? 그리고 H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길이가 얼마더라? 5더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AB 벡터 하고요. AH 벡터가 이런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라고, 뭐야? 아니구나. 미안. AB 벡터와 AH 벡터. 그 네 점을 구해주세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AB 벡터 하고요. AH 벡터 하고요. 그 녀석이 네 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 A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AH 벡터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요 각을 우리가 세타로 잡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5죠. 이 되니 안 되니? AB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5잖아요. AH라는 벡터끼리는 얼마였어? 5였잖아요. 얼마겠어요? 5였고 B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니 안 되겠니? 자, 그림상 볼까요? 요게 A에서 B로 가는 A, B 벡터고요. 요게 A에서 H가 가는 A, H 벡터였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 사형을 내린다면서요. 종점에서 이렇게 사형을 내리면 요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25인 거야.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25인 거라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평면 벡터와 그 평면 벡터를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나온 내용은 뭐냐면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T인가 세타를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름 A 벡터를요 A1, A2라고 이렇게 평면 벡터니까 좌표로 잡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를 B1, B2라고 이렇게 좌표로 잡았잖아요. 그럼 그때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다가 더한다 루트 씌운 거였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 거냐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에다가 루트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니까요.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루트 곱하기 코사인 세타거든요.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저 코사인 세타가 저 어떻게 될 거냐면 저 이렇게 됐을 때 나름 이 벡터가 A 벡터고요. 나름 이 벡터가 B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A1, A2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의 종점의 좌표가 B1, 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타라는 건 뭐냐면 끼인 각이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되겠어요?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1-B1 제곱 더하기 A2-B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치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기억해야 되는 거야. 자, 코사인 제곱치 뭐였냐면요.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게 뭐예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B2의 제곱. 네. 이 녀석의 길이를 제곱하고요. 이 녀석의 길이의 제곱을 빼는 거였어요. 자, 그러니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빼기 이 녀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A1 제곱, A2 제곱, B1 제곱, B2 제곱은 다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2A1, B1 마이너스 2A2, B2인데 뺄 거니까요. 뭐가 되겠어요? 2배의 A1, B1 더하기 2배의 A2, B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뭐가 이 코사인 세타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걔가 여기로 숑 하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얘였잖아요.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약분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뭐가 남더라? A1, B1 더하기 A2, B2 이렇게 남더라는 거예요. 이 되니? 잠깐 멈추고 다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 A 벡터란 녀석하고요, B 벡터란 녀석의 내적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해주는 그런 평면 벡터를 생각하는 순간 좌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좌표로 생각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냥 그 결과가 A1, B1 더하기 A2, B2로 끝나버려요. 되겠어? 이게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니 A 벡터란 녀석하고요, B 벡터란 녀석의 내적이 우리는 A 벡터의 크기하고요, B 벡터의 크기하고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될 텐데 그 녀석 A 벡터가 A1, A2가 되는 거고요. 그 녀석 B 벡터가 B1, B2가 되는 순간 A 벡터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의 값은 좌표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좌표하고 곱한 거고요, 더하기 Y좌표 곱한 거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A1, A2 하고요, 내적을 시켰는데 B1, B2라는 거를 내적을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겠다? 그냥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예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해 되겠니?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결과가 된다는 거 분명히 암기사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그 평면 벡터와 내적의 성분이라는 게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보기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을 보시면 A 벡터가 2,-4고요. B 벡터는 -5,3이래요. 자, 그랬을 때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이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4 하고요. -5,3하고 내적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니까 -10 곱하니까 이거 -4였죠? -4 -12 얼마가 되는 거예요? -22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A 벡터 하고요. 자, A 벡터 하고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 더하는 놈이 내적이에요. 자, 그럼 A 벡터는 뭐예요? 미안? 2,-4가 되는 거고요. A하고 B 벡터의 합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되겠지? 어떻게 하겠다? -6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하겠다? 4가 나오는 거죠.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자꾸 너희들 연습을 사실 해야 되는 거야. 자, 3번 -2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고요. 내적 B 벡터래요. 되겠니? -2 벡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5니까 -9가 될 거고요.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걔하고 -2하고 3하고 내적이라는 거지. 어떻게 되겠어요? 45 33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78이 되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기 5번을 보시면 보기 5번 두 벡터 A 벡터는 1, 2고요 1,2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x, 1-x래요. B 벡터는 x, 1-x래요. 자, 그 녀석이 되어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이 0이래요. 자,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이 얼마래요? 0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적은 어디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니까 x 곱하니까 2-2x 그거 어떻게 더한 거예요? 그게 얼마다?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얼마겠어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되겠죠? 자, 6번 두 벡터의 내적과 두 벡터가 있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죠. 내적 값도 구하시고요. 이유는 각의 크기도 구하시고요. 자, 6번 봅니다. 자, 1번은 A 벡터가 -7, -1 이고요. B 벡터는 -4, -4네요. B 벡터는 -3, -4예요. 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두 벡터의 내적도 구하시고요. 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곱하니까 21이죠? 곱하니까 4죠?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25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내적의 값 25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사실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니? 얘 5고요. 얘 얼마예요? 루트 50이잖아. 루트 50이면 25 곱하기 2죠? 25 곱하기 5루트인 거잖아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세타는 몇 도? 45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A 벡터가 -1,1이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2,0이래요. 자, 그러니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0이니까 얘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적의 값 -2는요. 이 벡터의 크기 루트 2
곱하기 이 벡터의 크기 얼마예요? 2죠. 2 루트 4니까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3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자, 이렇게 각을 구할 수 있다. 각에 대한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내적의 기본 성질 돼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곱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A 벡터하고 B 벡터를 예정을 한 거나 B 벡터하고 A 벡터를 예정한 거나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같겠지. 뭐 이게 바뀐다 그래서 곱하는 건 어차피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해 더하는 거니까 다를 일이 없잖아.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수배가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M배에 A 벡터 하고요. B 벡터를 예정을 한 거는 결과적으로 A 벡터하고 B 벡터를 예정을 한 다음에 M배를 해주면 되더라. 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A 벡터는 어떻하고요.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한 거에 대한 내적이 마치 곱하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A 벡터 하고요. C 벡터의 내적이랑 같더라. 물론 뭐 B 벡터하고 C 벡터를 더할 수 있다라면 더해 내적으로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7번을 보시면 A 벡터의 크기가 2고요. B 벡터의 크기가 4래요. 그래놓고 나서요.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3. 이럽니다. 그때 A 더하기 B 벡터 하고요. 곱하기 아니죠? 내적이죠? 그 다음에 또 A 벡터 하고요. B 벡터 하고요. 되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니 A 벡터하고 A 벡터 더하기 A 벡터하고 B 벡터 이렇게 또 왔으니까 이번에는 B 벡터하고 A 벡터 이렇게 간 거니까 B 벡터하고 B 벡터. 그런데 A 벡터하고 A 벡터의 내적은 그냥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B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그냥 B 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A 벡터 B 벡터 내적한 거나 B 벡터 A 벡터 내적한 거나 같아요. 그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3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벡터 B 벡터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 그 다음에 A 벡터하고 B 벡터의 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곱셈 공식 같은 거 생각하면 해보잔 말이야. 그럼 A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얼마인 거예요? 4. 얼마인 거예요? 16. 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2A 벡터 하고요. 3B 벡터 하고요. 제곱이래요. 2A 벡터 하고요. 3B 벡터를 더해서 근원수 크기의 제곱이래요. 제곱을 하면 2A 더하기 3B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A의 제곱. A의 제곱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A 내적 A. 되겠지? 더하기 9B의 제곱. 되겠어?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2. 되겠니? 자, 그럼 여기가 얼마니? 2의 제곱인 거잖아. 4 곱하기 2의 제곱 4. 9 곱하기 4의 제곱 얼마? 16 더하기 12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 되겠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 16. 요거 얼마니? 90에다가 6, 9, 54.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36. 이 되겠죠? 마이너스 36하고 16이니까 마이너스 20이지? 마이너스 20이니까 3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90 더하기 3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124. 이렇게 문장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들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평행삼변형인데요. AB하고 AC하고 AD의 길이가 전부 다 2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정삼각형 두 개가 붙은 형태의 평행삼변형이 되는 거야. 자, 그린 다음에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지금 얘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고요. 교점을 2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길이가 얼마니? AB가 2고요. 이 길이가 얼마니? 2고요. 이 길이가 얼마? 2니까 이 길이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길이가 2니까 요것도 2죠. 평행사변의 성질.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정삼각형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1, 여기가 1. 이 되겠죠? 여기 얼마? 6, 2, 3, 여기 얼마? 6, 2, 3. 뭐 이렇게 될 거야. 변의 전부가 2가 되는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그림상에서 AB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 AB 벡터와 AD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주세요가 문제니까 AB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요 벡터죠. AD 벡터는 어떤 벡터? 요 벡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AB 벡터 크기 얼마니? 2고요. 요 크기 얼마니? 2죠. 시점이 동일해야 돼.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 크기 2, 크기 2. 그 다음에 끼가 몇 도가 돼요? 코사인 120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 벡터, BC 벡터. AC 벡터 하고요. BC 벡터의 내적이 돼요. AC 벡터는 얘고요. BC 벡터는 얘잖아요. 이대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BC 벡터 시점이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AC 벡터하고 BC 벡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AC 벡터하고 AD 벡터.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요, AC 벡터하고 BC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AD 벡터니까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AD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선 떨어뜨리면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2가 돼서 얼마다? 1은 2다.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D 벡터, AC 벡터. BD 벡터 하고요, AC 벡터 하고의 내적이래요. BD 벡터는 요거고요, AC 벡터는 요거죠. 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니? BD 벡터. 자, BD 벡터, AC 벡터는 요 벡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BD 벡터의 크기가 얼마예요? 2, 6, 2, 3이고요. AC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2예요. 되겠죠? 그런데 그 녀석이 갖고 있는 각은 몇 도일까요? 요게 30도고요. 요게 30도죠? 여기가 60도니까 요게 60도잖아요. 90도입니다.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 얼마가 돼?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수직관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적값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BC 벡터 하고요, CE 벡터. BC 벡터, CE 벡터. BC 벡터 하고요, CE 벡터 하고요. 그 녀석의 내적. 이래요. 자, BC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요 벡터가 되는 거고요. CE 벡터는 어디에요? C는 어디 있어요? CE. 요 벡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요 벡터가 CE 벡터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 되겠지. 자, 그러니 BC 벡터의 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C2 벡터 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때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니? 60도가 되겠죠. 왜? 요렇게 연결하면 60도는 여기가 60도니까 요 각이 60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1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두 벡터가, A, B 벡터, B 벡터가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4고요. A 벡터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1을 만족을 한대요. 자, 그래서 5번은 A 벡터하고 B 벡터의 합, 빼 크기가 4고요. A 벡터 하고요. B 벡터 하고요. 차가 2래요. 그것을 만족시킬 때 1번은 뭐냐면 A 내적 B이 되겠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주세요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을 제곱을 해보면요. 4의 제곱 16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요.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요. 두 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예요. 이 녀석 2의 제곱 4를 해보면요. 그게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나오고요.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변변 빼겠죠? 변변 빼보면 16에서 빼는 거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데 그게 4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얼마가 될까요?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2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그 녀석의 제곱 더하기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그 녀석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니까요. 해보면 얘는 4배의 A 내적, A 내적이 될 거고요. 더하기 9배의 B 벡터,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예요. 9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요. 4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12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두 개를 변변 더하잖아요. 변변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죠. 20이 2배의 A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더하기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 각각을 내적한 녀석의 합은 10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여기 얼마예요? 13. 여기가 얼마예요? 1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1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4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얼마였어요? 3이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130에서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60, 72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니? 58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3개네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자, 6번에 1번. A 벡터의 크기가 2래요. B 벡터의 크기는 1이래요. 그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요. 이루는 각 세타 60도일 때 2A 벡터, 3B 벡터의 크기 구하라는 거는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의 크기 얘가 뭐니? 지금 이거죠. 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T를 제곱하게 되면 4 A 벡터와 A 벡터 내적 더하기 9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더하기 12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A 벡터, A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크기의 제곱이에요. 얼마가 돼요? 2의 제곱 4. B 벡터, B 벡터는 크기의 제곱 1. 12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그래서 계산이 16 더하기 9 얼마가 된 거예요? 더하기 12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얼마니? 21인 거죠? 답은 얼마겠어? 37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t의 제곱이 37인 거야. 자, 그러니까 t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양수니까 루트 37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a 벡터가 루트 2고요. a 벡터가 루트 2.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2고요. b 벡터의 크기는 3이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차,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서 이 녀석의 크기가 얼마래요? 루트 5일 때.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녀석을 제곱을 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5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a 벡터와 a 벡터가 되는 거고요. b 벡터와 b 벡터가 되는 거고요. 마이 2배에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5라는 게, 이 녀석은 뭐예요? 2가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니까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얼마?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로 표현되는 거니? 얘가 2항이 되게 되면은 6루트 2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얼마니? 11이잖아. 5가 빠지니까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세타가 몇 도다? 45도. 이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적이라서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의 합이 0벡터래요. 자,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는 6이래요. B 벡터의 크기는 10이래요. C 벡터의 크기는 14래요. 자, 그랬을 때 A하고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래요. 이 되겠죠? 자, 그러니 A 벡터하고요. B 벡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C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얘들을 제곱할 겁니다. 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 벡터와 A 벡터가 될 거고요. B 벡터와 B 벡터가 될 거고요. 두 배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데 그게 C 벡터와 C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벡터는 크기가 6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 36. B 벡터는 크기가 10이었으니까 이 녀석은 10에 두고 100 더하기 두 배에 A 벡터 크기가 얼마였어요? 6. B 벡터의 크기는 10 곱하기 두 벡터의 끼인 코사인 값. 이 C 벡터, C 벡터니까 얼마가 돼요? 14 곱하기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분명히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게 세타를 구하주가 문제잖아.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특수각인 코사인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요. 지금 선생님이 막 곱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 그치? 계산했더니 코사인 세타가 얼마더래? 2분의 1이더래. 그럼 세타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몇 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죠. 자, 7번도 1번, 2번 문제가 두 개네요. 자, 7번에 1번을 보시면 A 벡터가 3,1이고요. B 벡터는 1,2고요. C 벡터는 2,4일 때 A-B 벡터하고 A-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뭐예요?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뭐예요? 2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벡터하고요.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뭐 그냥 P 벡터라고 표현해볼까요? Q 벡터로 표현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P 벡터, Q 벡터 내적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 내적 값은 좌표를 줬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곱하니까 2고요. 곱하니까 3이라고요. 이 되겠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크기 루트 5, 이 녀석의 크기 루트 10 곱하기 두 벡터의 끼인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5 루트 2가 되는 거고 5니까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몇도?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좌표로 주게 되는 순간 저 녀석의 내적은 그냥 x좌표 곱 y좌표 곱 더하기 라고 된다는 거였어. 자, 그래서 45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A 벡터가 2x-1이래요. 자, A 벡터는 2x, -1, B 벡터는 -1,1합니다. B 벡터는 -1,2. 자, 그랬을 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135도래요. 자, 135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수 x의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A 벡터하고요, B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x,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녀석이 A 벡터의 크기니까 4x의 제곱 더하기 에다가 루트가 될 거고요. 루트 얼마가 되는 거니?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135도인데 코사인 135도는 얼마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 방정식이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부로 바꿔주고요. 2가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x 더하기 4가 4x제곱 더하기 1 루트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을 어떻게 할까요? 제곱할 건데 제곱하기 전에 이게 얼마니? 루트 10이죠. 그냥 제곱해야 되겠다. 자, 제곱하니까 16배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제곱하면 10이니까 4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5가 되는 거고 얘가 8이 되는 거고 이게 되겠지. 자, 정리합시다. 자, 8x제곱 더하기 16x 더하기 8은 얼마예요? 20x제곱 더하기 5 이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12 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6 x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돼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하고 3으로 되나요? 볼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니? 3 4, 12 안 되는 거죠. 3하고 1이면 4하고 9니까 안 되는 거고요. 6하고 2로 되나 봐요. 자, 그래서 6하고 2로 되게 되면 3하고 1이죠. 곱하면 18 곱하면 2니까 마이너스 16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 x가 얼마니? 마이너스 6분의 1이거나 또는 그 x는 얼마예요?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과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삼각형 OAB에서 OA 벡터를 A 벡터,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A 벡터와 B 벡터로 나타내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삼각형 자, 8번 OAB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OA로 가고 있는 이 녀석을 A 벡터, O에서 B로 가고 있는 녀석을 B 벡터라고 하기로 하고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랍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자, 이 넓이를 S라고 하게 되면 그 S가 2분의 1 곱하기 선분 OA 곱하기 선분 OB 곱하기 사인 세타 끼인각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요걸 한번 이용을 할 거란 얘기야.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OA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OB 벡터, OB의 선분의 길이는 뭐겠어요?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다 사인 세타를 곱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사인 세타는 모르는데 코사인 세타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내적으로서. 이해되겠지? 자, 그러니 A 벡터하고요, B 벡터하고요. 그 녀석의 내적의 값이요.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로 뭘 나눈 거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나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니까요.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루트.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을 텐데요. 지금 삼각형에서 다루고 있는 각 세타는 180도보다 작은 각이죠. 사인은 180도보다 작은 각에서 항상 양수값을 갖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항상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인 거죠. 뭐가? 사인 세타가. 그래서 그 녀석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니? 1에서 이 녀석의 제곱을 뺀 겁니다. 자, 그러니까 A 벡터 제곱 곱하기 B 벡터 제곱 1에서 뺀 거니까요. 여기 A 벡터의 제곱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의 제곱이 올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S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게 되겠니?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A 벡터 제곱 곱하기 B 벡터 제곱 마이너스 A 벡터와 B 벡터 내적의 제곱의 형태로 저 넓이가 표현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번은 그때 A 벡터를요 A1, A2라고 준 거고요. 그때 B 벡터를 B1, B2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넓이를 저 좌표로 한번 표현해 볼래?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넓이를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그 넓이 S가 2분의 1의 루트 A 벡터 크기라는 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곱하기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녀석의 제곱이 빠진다. 지금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될 거고요. 루트 A1 제곱, B1 제곱은 여기서 나오니까 사라지겠죠. A2 제곱, B2 제곱도 여기다 나오니까 사라지는 거죠. 남는 게 뭐냐면요. A1의 제곱 곱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B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 B1, A2, B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2분의 1의 루트의 A1, B2, 마이너스 A2, B1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2분의 1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수학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공부할 때 사선 공식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신발끈 공식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혀 처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다 배웠던 거를 그냥 벡터로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겠다. 그게 이 단원들, 지금부터 끝까지 남은 녀석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벡터를 배우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평면 벡터가 수직이고 평행이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벡터가 수직이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벡터하고 이런 벡터가 수직이겠죠. 자, 그러니 얘를 A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B 벡터라고 해보게 되면요. 그 A 벡터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은 얼마겠어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요. 코사인 90도를 곱할 건데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요. 얘는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이면, 두 벡터가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평행이래요. 평행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게 A 벡터면, 걔랑 똑같은, 요런 걸 우리가 B 벡터라고 한다 그랬었잖아요. 얘도 평행이고요. 요게 A 벡터일 때, 이렇게 가는 게 B 벡터도, 이런 경우도 지금 평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내적은 뭐라 그랬죠? 시점을 동일한 위치로 잡아준다 그랬어요. 시점이 같은 점이어야 되는 거야. 같은 시점을 가지고 있는 두 벡터에 이 되겠지. 그때의 끼인 각을 생각하는 거였잖아. 자,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경우라면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의 크기 하고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끼인 각 곱할 텐데요. 요때는 평행시켜주면 A 벡터가 이거니까 이렇게 시점을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각은 몇 도가 되는 거? 0도죠. 코사인 0도는 얼마는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을 하게 되면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하고요. 코사인 끼인각을 곱할 건데 A 벡터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는 거죠. 코사인 180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니 평행이다가 나오면 그냥 내적의 값이 크기의 곱이에요. 내적의 값이 크기의 곱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플러스 부호가 붙어서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인 거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서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방향성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내적의 값이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행이면 어떻게 된다? 내적의 값이, 자, 평행이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뿔마 이렇게 붙는다는 거고요. 수직이라면 A 벡터하고요. B 벡터의 값이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기 1번 하고요. 보기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 자, 두 벡터가 존재하는데 A 벡터는 x-2고요. B 벡터는 -1,1이래요. 자, 그때 A 벡터가 B 벡터랑 수직이래요. A 벡터 하고요. B 벡터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0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좌표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벡터가 방향이 반대래요. 이게 되겠어요? 자, 요렇게가 A 벡터인 거고요. 요렇게가 지금 B 벡터인 거예요.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의 값이요. A 벡터의 크기하고요. B 벡터의 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내적의 값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 벡터의 크기는 x제곱 더하기 4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2 근데 요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할까요?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2x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x제곱이 된 거고요. 마이너스 4x가 된 거고요. 더하기 4가 돼서 0이 되는 거니까 x-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때 구해야 되는 x값은 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수직이라는 거하고 평행이라는 거 그런 의미 자체가 내적이라는 게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타에 대한 각에 대한 스토리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을 보면 A 벡터가
2,x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A 벡터가 2,x. 자, 그 다음 B 벡터는 x-1, -2x. 그런데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때 뭘 구해주세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인 거고요. x는 0은 아니래요. 단 x는 0이 아니다. 자, 두 벡터가 평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배운 내적 같은 경우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거하고 뿔마,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또 그 전에 우리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실수배.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수배. 자, 지금 얘들은 어차피 어떤 종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원점에서 2,x까지 가는 녀석이나 원점에서 x-1, -2x까지 가는 그 벡터나 평행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울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수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니 2x가 얼마? -2x가 됐으니까 실수배 얼마가 된 거니? -2가 된 거잖아요. 여기다가 -1을 하게 되면 -4가 얼마가 되는 거야? x-1이니까 x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 어렵지 않게 A 벡터가 얼마가 된 거예요? 2,-3이 된 거고 B 벡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6이 된 거죠. 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의 값은요, -8이고요. -18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6. 이렇게 계산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3번 2원 벡터, 2투 벡터. 자, 보기 3번 2원 벡터 더하기 2투 벡터 하고요. 2원 벡터, 2투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고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원벡터는 어떤 벡터가 되는 거죠? 이 원벡터는요, 1,0이야. 이 투벡터는 어떤 벡터였죠? 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1이에요. 얘는 1,1하고 1,1이 내적인 거죠? 곱하면 1, 곱하면 1이니까. 더하니까 얼마?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본 문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B 벡터의 크기가, 자, 1번입니다. B 벡터의 크기가 2배의 A 벡터의 크기래요. 근데 그 녀석의 크기가 0은 아니랍니다. 되겠죠? 그리고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고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하고요. O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O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어떤 관계를 만족한대요? 수직이래요. 그렇다면 그 녀석의 내적의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히 계산 한번 해볼까요? 5 곱하기 A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B 벡터끼리의 내적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오니까 3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인데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 벡터의 내적이라는 건 A 벡터의 크기 제곱이잖아요. 그러니 5배의 A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되고요. 마이 2배의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데 그게 3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이었으니까. 근데 여길 보니까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 크기의 2배래요. 자, 그러니까 B 벡터의 제곱은 4배의 A 벡터의 제곱이 되겠죠. 요 녀석이 4배의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 정리가 되면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3배의 A 벡터와 B
B 벡터의 내적이 3배의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A 벡터 하고요. B 벡터의 내적이 A 벡터의 제곱이 되더래요. 그런데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하고요. B 벡터의 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 B 벡터의 크기가 A 벡터 크기의 2배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어떻게 표현된 거야? A 벡터의 제곱은 2배의 A 벡터의 제곱이 된 거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2분의 1인 거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면 세타가 얼마니? 60도인 거죠? 그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60도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OAB에서 OA하고 OB가 1이래요. 자, 직각삼각형 OAB에서 그때 OA의 길이가 1이고요. OB의 길이가 1이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OA로 가는 요 벡터를 A 벡터, O에서 B로 가는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하겠답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C 벡터라고 잡겠대요. A에서 B로 가는 요 벡터를 C 벡터라고 잡겠대요. 그럼 C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해할 수 있겠죠? 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게 되겠지? 자, 그래서 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1번. 자, 1번 어떻게 되는 겁니까? P 벡터가 7배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래요. 그때 P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C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였잖아요. 자, 그러니 P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6배의 A 벡터 플러스 1이니까 8배의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겠니?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P 벡터의 제곱은 요거 제곱할 거니까요. 36 A 벡터의 내적 크기 64배의 B 벡터의 내적 B 벡터 제곱.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면 2배 한 거잖아요. 8 곱하기 12 얼마가 돼요? 96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A 벡터와 B 벡터는 수직 관계니까 내적의 값이 얼마예요? 0이죠, 0. 이해 되겠죠? 자, 그런데 A 벡터 크기 얼마니? 1이고요. B 벡터의 크기 얼마니?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P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게 얼마가 될 거냐면 100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어요? 자, P 벡터 크기를 제곱한 게 100이니까 그 P 벡터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10.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XA 벡터 하고요. A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C 벡터 마이너스 X배의 A 벡터 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가 어떻게 된대요? 수직이래요. 그러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C 벡터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A 벡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 녀석 하고요. A 벡터를 내적한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가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A 벡터 내적 A 벡터는 A 벡터의 크기가 될 거고요. 곱해지면 교환법칙 성립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니? 얘는 0이잖아. 그렇죠? 얘는 얼마니? 1이잖아. 그게 0이 되려면 X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X값 마이너스 1을 구했습니다. 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A 벡터가 1,2로 표현되어 있고요. A 벡터가 1,2로 표현되어 있고요. B 벡터는 3,1로 표현되어 있어요. B 벡터는 3,1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1번 벡터 M3승 2M-4 M3승 더하기 2M-4 이렇게 실수배가 된 거죠. A 벡터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자, 이 녀석 하고요. A 벡터가 어떻대요? 수직이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A 벡터가 곱해질 거니까 M3승 더하기 2M-4가 될 거고요. A 벡터 하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M 더하기 3에다가 곱해질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곱해지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벡터 크기의 제곱은 얼마예요? 1 더하기 4니까 루트 5죠. 루트 5의 제곱이 5죠. 5. 얘가 얼마냐? 5예요. 자, 그러니까 5배의 M3승 더하기 2M-4 이렇게 된 거고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은 그냥 곱하면 얼마니? 3이고요. 곱하면 얼마니? 2잖아요. 두 개 더하니까 얘도 5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 5배의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이 얼마래요? 0이래요.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M3승 마이너스 사라진다. 뭐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넘어가 얼마? 1이죠. 실수 M은 뭐겠어요? 1 밖에 없는 거잖아. 이해 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벡터 A 벡터, B 벡터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 문제. A 벡터 더하기 MB 벡터 하고요. M배의 A 벡터와 M배의 B 벡터 하고요. A 벡터가 서로 수직이래요. A 벡터가 서로 수직이래요. 자, 그 다음에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의 크기가 5일 때 MA 벡터 하고요. NB 벡터, MB 벡터의 크기가 얼마일 때요? 5일 때. 실수 M, 실수 N을 구해주세요가 지금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니 곱하면 M배의 A 벡터의 내적이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요. M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인데 그게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5였잖아요. 제곱하니까 5니까 5M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내적 값이 5였죠. 곱하니까 3, 곱하니까 2. 그러니까 얘가 5 더하기 5N 0인 거죠. 따라서 M 더하기 N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크기가 5래요.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제곱을 하는 거야. 5의 제곱 25. 어떻게 되는 거예요? M제곱 A 벡터 제곱 더하기 N제곱 B 벡터 제곱 더하기 2배의 MN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25는 A 벡터의 크기가 5였죠. 루트 5 제곱하니까 5다 5M제곱 B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9 더하기 1 루트 10이죠. 제곱하니까 10이에요. 10N제곱 요거 5였죠. 더하기 10MN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N은 마이너스 M이에요. N은 마이너스 M이라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똑같죠? M제곱 똑같은 거잖아. 더하기 10M제곱. N은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10M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M제곱이 얼마니? 25. 아니죠? 5M제곱이 25. M제곱은 얼마야? 5.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되겠어요? 뿔마 루트 5. 그럼 N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왜? 합이 0이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자, 두 벡터
자, 11번을 보시면, A 벡터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고요. B 벡터가 1, 마이너스 1인데요. 그때 A 벡터 더하기 T, B 벡터. 자, 1번입니다. A 벡터 더하기 T 배 B 벡터의 크기가 최소일 때. 이 녀석의 크기. 그럼 뭘까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크기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냥 P라고 할까요? P가 최소일 때. 그때 실수 T 값을 구해주는 문제죠. 어떻게 할까요? 제곱해야겠지? 자, 그래서 제곱을 해보게 되면 P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 벡터 크기에 뭐가 돼요? 제곱이 되는 거고요. T 제곱이 될 거고요. B 벡터 크기에 제곱이 되는 거고요. 2T가 되는 거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대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 벡터의 크기는 9 더하기 25 그죠? 더해서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더하기 T의 제곱이 된 거고요. B 제곱은 1 더하기 1 2죠. 루트인데 제곱하니까 2예요. 더하기 2T가 될 거고요. A 벡터하고 B 벡터의 내적의 값은요. 곱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2T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34가 되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T는 실수라고 그랬는데 2차 포물선이잖아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때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축에서 갖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요 값이 얼마라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지. 이 되겠어 안 되겠어? 4. 이 되니 앞에 수업을 좀 들었으면 미분을 배웠잖아 얘들아. 그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4t 마이너스 16은 얼마? 0이죠. 그럼 t가 얼마니? 4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t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이너스 1분의 b 축을 찾아야 되는데 알겠죠? 이제 우리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가 얼마다? 4.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때 2번 1의 t의 값을 t0라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t0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t0 4 b 벡터는 b 벡터의 수직을 보이래요. 그럼 걔하고 b 벡터하고 내적을 하게 되면 0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a 벡터 더하기 4b 벡터예요. 여기다가 4 곱했으니까 4 얼마가 되는 거니? 1. 여기다가 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얼마가 되는 거니? 1 하고요. b 벡터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얼마가 돼요? 1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 얼마예요? 0 수직이네요. 이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밑에 있는 유제들 있잖아요. 5장 유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가 26문제, 유제가 20문제. 합치면 한 50문제 좀 50문제 정도 되는 거잖아. 그지? 풀어봐야 돼요. 안 풀어보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들에 대한 풀이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